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목 진단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몇 번 알려드렸으니까 좀 아실 분들은 아시죠? 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기존 게시물 아니에요. 새로운 게시물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기존 게시물은 질문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시물에 올리시면 되고요. 자, 기존 게시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쭉쭉 내리는데도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임스 류님이시네요.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HLB 매수 전 공부하다 알게 되었고 좋은 설명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했는데 바로 밀리니 힘드네요. 매수 전 공부하다가 누가 좋은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구간에서 좋은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5,000원에 50% 비중이다. 규모가 좀 크다고 하셨죠? 네. 아스코 근방에는 올라갈까요? 임상 3상 소거하면 장투해야 하나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종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85,000원에 샀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매수가 85,000원보다 이거 뭐 여기서 할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이거 11만원에 사신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올라오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50%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종목에 50%를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과 혹은 굉장히 본인이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공부하다 그냥 알게 됐고 뭐 좋은 설명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부하다가 좋네 그리고 그냥 매수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이 종목 저 종목 공부하다 보니까 HLB 좋대. 어디선가 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좋대 이러고 그냥 덜컥 그냥 50% 매수하신 거야.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은데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요. 85,000원이면은 그렇게 걱정할 만큼 막 죽을 만큼 막 힘들 만큼 밀리지도 않았고 이 정도는 어느 종목이나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양호한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말이 틀렸나? 이 정도면은 뭐 15%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예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20%씩 밀려있는 종목도 허다한데 30-40% 밀린 종목도 허다하고 양호한 거예요 이거는. 크게 안 밀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6월 안에 임상 결과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지. 좋은 소식이 이 내용이 기업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이 리보세라닙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 높다. 미국에서도 뭐 희귀약품에 지정되고 그리고 이제 뭐 표적 항암제인데 요게 뭐 암세포 증식할 때 이제 신생 혈관 있잖아요. 요쪽을 이제 성장 끊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기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암 말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환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생명이 얼만큼 연장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연장. 신라젠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기존에 그 뭐 넥사바나 뭐 다른 쪽이랑 이제 신라젠을 그 뭐 팩사백을 투여했을 때랑 얼만큼 수명이 연장이 됐다. 이게 계속 그 발표로 나오잖아요.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면 좋죠. 근데 말기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렵죠. 매우.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말기암은.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좋은 약이 현재는 좋은 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경구용으로 나온 신약이니까
HLB는 뭐 가능성은 지금도 높고 지금 위암 3상 중인데 위암뿐만 아니고 간암, 뭐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뭐 이쪽에 다 뭐 5개 쪽에 다 효과가 나온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건 맞죠. 지금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50%라고 강력하게 들어갔으면은 적어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내가 들어간 지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이거 내가 들어간 지점이 저점이다. 이건 굉장한 오만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건방져지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들어가는 지점이 저점입니다라고 제가 들어가는 지점에서 안 밀립니다.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워렌 버핏도 못 한다니까 이거는. 다 마찬가지. 그 유명한 윌리엄 오닐도 마이너스 7%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손절 정해놓고 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기업을 그냥 인수해버리죠. 워렌 버핏이 인수하면은 주가가 오르니까 뭐 다른 방법을 뭐 쓰는데 그건 워렌 버핏이나 가능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지점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생각의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지점은 저점이 아니에요. 저점이 아니면 왜 매수하는? 내가 생각한 지점은 내 기준에서 향후에 이 주가가 흔들림이 있더라도 상하파동이 있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상승 쪽이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지 내가 사는 지점이 최저점일 수는 없어요. 물론 운 좋게 그렇게 최저점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딱 예상한 지점인데 여기가 정말 최저점이야. 그럼 기분이 좋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저점일 수는 없어요. 이 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주가를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저점을 공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는데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항상 저점에서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꺾이면은 여기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저점은 여기지 여기가 저점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47% 이렇게 수익 났어도 올라갈 때 수익 내고 한번 매도했어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좀 밀려서 한 예를 들어서 20% 밀렸다고 쳐요. 비중 실어갖고 47% 수익 낸 사람이 위에서 20%도 아니지 한 15% 손실 봤다고 쳐요. 15%에서 20% 그래. 손실 봤다고 쳐요. 이거 손실인가요? 47% 낸 다음에 이렇게 밀리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합산하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꺾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유 손실이라고 그래. 과거에 이제 수익 냈던 건 생각을 안 하고. 개념의 차이예요. 개념의 차이. 여기서 85,000원에서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올라오면은 83,000원 뭐 이 구간 회복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85,000원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회복하면 85,000원 바로 두들겨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줄이세요. 내가 힘들지 않은 만큼. 내가 고민되지 않을 만큼.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 산 거예요. 그 종목을 그만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만큼 들고 있는 거야. 고민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민되면은 잘못 산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돼도 걱정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저도 당연히 있겠죠. 지금 뭐 그 시장이 이렇게 밀렸을 때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웬만한 종목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반등 나오면 수평 이동할 생각도 있고 이미 전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종목이 고민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주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식을 조금 더 수익을 잘 내고 내가 좀 걱정이 안 되게끔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걱정이 된다면은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덜 됐고 내 마인드에 대해서도 덜 된 거고,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아스코 말씀하시는데, 아스코 초록은 발표됐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바닥 찍고 이렇게 스스스스 올라오는 모양은 있어요. 좀비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미 복구해야 될 만큼 복구가 됐어요. 그죠? 제가 거드렸는데 이만큼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복구가 됐죠. 초록 발표하면서 이제 21선도 한번 건드렸죠. 그러면은 23만 5천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건드리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뭐 말씀드리면서 오스코텍을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유한양행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스코텍을 보세요라고 했는데, 오스코텍이 조금 멋지게 올라와주고 있죠. 21선 제압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도 거래량 괜찮아요. 전일 거래량 거의 다 왔죠. 12시인데 오후장 열리면은 전일 거래량보다는 낫겠네. 그러면 중요한 건 21선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25,500원 위에서 끝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건 종가까지 봐야겠죠. 거래량은 받쳐줄 것 같으니까 올라와서 끝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21선을 21선 위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28,000원 넘어가면 더 좋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거는 밀린 게 별로 없어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좀 많이 밀렸으면 탄력있게 올라왔을 텐데 얘는 잘 안 밀렸잖아요. 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3만원 부근 뭐 요 구간에서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냥 바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얘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뭐 그 요렇게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딱 터지는데 RNG, 윈지 이렇게 터질 거예요. 근데 뭐 위로 터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은 아스코도 있고 뭐 HLB도 있고, 그리고 뭐야 그 뒤에 뭐 신라젠 무용성 평가, 뭐 강스텐 바이오텍도 있고 뭐 많아요. 나올 게. 그럼 그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같이 탄력 받으면은 쭉쭉쭉쭉 날아가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저도 일단은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록 발표된다, 이건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HLB 같은 경우가 이제 초록 발표되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 들고 계신다? 저는 50% 들고 있어도 이 종목이 그렇게 걱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본전 부근 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이라도 덜어내셔야 돼요. 걱정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산 거예요. 높게 샀고 많이 산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반 덜어내셔야 돼.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절반을 덜어내세요. 근데도 걱정이 된다? 그럼 또 절반을 덜어내세요. 좋으니까 샀잖아요. 그쵸? 이 종목이 좋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공부하다 보니까 좋아서 샀다고 하셨잖아요. 좋으니까 샀는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덜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좋은 거예요. 덜 좋은 거예요. 내 생각만큼 좋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와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HLB가 걱정이 안 돼요. 만약에 삼성이 실패한다? 그러면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 손절할 거냐,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다시 살 거냐 해가지고 전략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 위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다 나온다고 했어. 그럼 그때 또 다시 보면 되죠.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본다, 높다라고 본다라고 뭐 하는데, 제가 높게 본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학계에서도 좀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비중 50%는 과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10%씩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한 20% 정도? HLB 정도 되는 시총이면 그래도 20% 진짜 많이 들어가서 30% 보통 20%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더 높으니까 한 3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이런 퍼센트가. 근데 저 짜잘한 잡주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이런 거 아니지, 잡주라고 하면 안 되죠. 잡주는 5%도 아깝죠. 근데 저기 좀 그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한 5에서 10% 정도로 가시는 거고, 요 정도 되는 시총 상위주 되면은 한 20% 정도. 헬릭스미스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코스피에도 뭐 우량주들 있죠. 그런 쪽은 한 30% 정도까지 사시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50% 들고 있어도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뭘. 그러니까 제가 뭐 추궁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이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원래 그렇게 교육할 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절반이라도 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된다. 같은 종목이라도 얼마에 매수했느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 진단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종목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상 3상이 실패하면 그때 걱정하세요.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3상 나올 때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갖고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잘 나와서 막 쭉 튀어가지고 이제 뭐 수익도 좀 나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림의 결과가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하시고 나중에 임상 3상 결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마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도 벌써 LCB 종목 진단 질문 몇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3상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할게요. 댓글 알아서 달아주세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심시간 됐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장 괜찮은데 오늘 그동안 좀 밀렸던 종목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잘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